자, 첫 번째 23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아닌데? 잠깐만. 이게 표시가 안 되겠네. 이 23번. 자, 여기 있죠. 봅시다. 자, the use of renewable source. 이게 이 글의 핵심 표현이에요. 재에너지, 재생 가능한 어떤 자원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To produce electricity. 뭘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기본적으로 주어가 use니까 이렇게. has increasingly been encouraged 나서 요거 좀 밑줄 쳐봅시다. 일단은 내용상 봤을 때 이것은 이 사용을 우리가 독려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 수동, 그리고 그게 증가한 거니까 부사 표현에 ly 붙은 increasingly 부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as a way to harmonize. 이게 뭐를 하는 방법이냐면 균형을 잡는,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입니까? The need to secure electricity supply. 일단 첫 번째로 뭐를 확보해야 돼? secure는 보호보다는 확보에 더 가깝거든요. 뭐를 확보해야 하냐면은 전기 공급을 확보를 해야 돼. 그거랑 뭐가 중요하죠? 사실 전기를 공급하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력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추세죠. 왜 그렇죠?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그러면 당연히 environmental protection objective라고 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곧 뭘 의미합니까? 보존에 관한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conserve, preserve, sustain.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유지해준다라는 표현들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 봤을 때요. 그러나, 보세요. 이거 뻔한 얘기했죠. 그러나, the use of renewable source. 이렇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의 come with its own consequence. 그 자체의 결과를 낳는데 무슨 말이냐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우리 대표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 뭐로 알고 있어? 대표적으로 태양열. 그 다음에 수력도 가능하나? 그 쓰면 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잖아. 수력도 되고 그 다음에 풍력도 되죠.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자체가 우리가 좀 고려해볼 만한 어떤 결과를 가져온대요. 여기서까지만 얘기를 하면 이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몰라. 근데 뉘앙스로 공부할 거야. 좋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but 때문에 아마 이 결과는 마이너스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느낌은 들어야 돼. 정확하지 않아. 아직 안 밝혀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요. Renewable source of energy. 이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include 뭐를 포함하냐면 일단은 얘기를 해줘야 돼. 하이드로파워라고 해서 수력을 얘기하고 바다의 어떤 기본적인 기술이니까 이건 조력 정도로 되겠죠. 수력, 조력 이렇게 수력과 조력의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들과 같은 것을 포함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에다 추가하는 거죠? 뒤에 가면 태양열, 그 다음 풍력, 그 다음에 지오더멀이라고 해서 지열이거든요. 지열 발전, 그리고 바이오매스,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 바이오매스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에너지로 가능한 생물체 같은 거, 미생물 분해하면서 메탄가스가 나와서 그걸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 또한 have their own effect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자체적인 영향이 있을 거란 얘기야. 여기서 말한 이 이펙트, 영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기에 나오는 결과를 얘기하고 이거는 좀 부정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예를 들어 하이드로 댐스. 야, 수력 발전은 아무래도 이 태우는 게 아니니까 CO2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장점이지. 그럼 물어볼게요. 수력 발전소는 생태계를 파괴해야 안 해요? 파괴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야. 수력이니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안 나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그게 생태계를 파괴한단 말이야. 이따 나오겠지만 풍력은 안 그럴까? 풍력이 뭐가 문제일까? 새가 죽어요. 지나가다가 새가 그것보다 치여가지고 죽거든요. 하필이면 바람이 가는 그 길목이니까 철새가 이동하는 기관에 갇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새가 부딪혀 죽는 거지, 날개. 그런다든지, 터빈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have an impact on the aquatic ecosystem. 여기 있는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더 최근에는 have been identified. 어떻게 확인됐어? significant source of. 자, 나왔다. 일단 물음표는 치셔야 돼요. 뭐 방법을 몰라요. 이글만 읽으면은. 어떻게 수력 발전이 이 그린하우스 온실효과 가스, 온실의 어떤 온실효과 가스, 이 가스가 생겨났다, 가스가. 이 가스의 방출에 대한 원천이 상당한 어떤 원천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에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야? 우리가 환경오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거꾸로 환경오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상 봤을 때. 오케이? 윈드, 솔라, 바이오매스 또한 그렇지, 드디어 나왔다. 이걸 기다렸어요. 부정적인 효과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야. 부정적인 효과.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실제 긍정적인 게 아니었어. 그러면 조금 웃긴 얘기인데, 웃긴 얘기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기만적인이란 말 가능할까? 왜냐면 전부 다 생태계를 고려해서 한 결정들이었지, 실제로는. 그럼 기만적인이니까, 속이는 거니까, manipulate, deceive. 물론 속임수를 쓰려고 속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deceive. 아니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변장이나 위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야? 그런 척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 그렇다면 pretend라는 표현이나 아니면은 disguise라는 표현이 있어요.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특히 disguise가 뭐일 때 나오냐면은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disguising, happiness disguise라고, 또는 disguise happiness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위장한, 변장한 행복. 그럼 실제 행복은 아니잖아. happiness disguised, 예를 들어 with,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서. 행복으로 위장된 불행,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일단 visible pollution, 시각적 시각공해인데, 시각공해는 무슨 말인 줄 알겠니? 보기 싫은 거야. 보기 싫은 거야. 보기 싫은 것도 공해라고 봐요. 그래서 공해. 그 다음에 intensive land occupation, 집약적인 토지를 점유하죠.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특히 여기에 나온 태양열 같은 경우는 태양 패널이 특정 어떤 땅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 공간에 딴 걸 쓸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요. 이 새 생태계, 특히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이런 조류 개체수나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즉 우리가 환경 보호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환경을 거꾸로 뭐하고 있다? 피해를 주고 이렇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얘기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자, 다음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여기 있는 chewing이에요. chewing. chewing이 제일 중요합니다. 봅시다. 자, 씹는 것은 lead to a smaller particles for swallowing 돼 있어. 이 씹는 거는 우리가 삼키는 거에 대해서 작은 조각을 이끈다. 작은 조각으로 이끈다는 얘기는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분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아마 다이제스트라는 표현과 breakdown, 분해라는, 소화가 분해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소화나 분해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노출된데 표면적이 뭐에 대해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거기에 작용하는 거야. 온 잠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 온이 없으면 틀려요. 왜냐면 그 표면을 작용하는 거야? 표면에 작용하는 거야? 표면에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이 그 to act on이라고 하는 거의 목적어가 surface area거든요. 그러니까 on이 반드시 있어야 돼. on이 없으면 틀려요. 이거 어법 문제 장난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확인 한번 해봐봐. 하나만 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니다? 이거 됐다. 일단은 뭐 하나 잡아보자 한번. 얘들아 하나 물어볼게요. 똑같은 양이라고 치면 잘게 쪼갤수록 표면적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다시. 자, 똑같은 얼음 무게를 줄 때 큰 얼음이 잘 녹아, 작은 얼음이 잘 녹아? 작은 얼음이 잘 녹는다? 큰 얼음보다? 왜? 작은 얼음이 표면적이 넓으니까. 이 말 이해가요? 아니, 봐봐. 처음에는 이만큼만 다 만나지만 자르면 이 4배가 되는 거잖아. 여기 안에. 그잖아. 만나는 공간들이. 그래서 표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도 더 많은 넓은 표면적이야. 이게 레스로 바뀌면 틀리거나 표면적이 줄어든다고 말하면 틀려요. 내용상에서. 어휘도 같이 볼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캐치 한번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in other words. 이 말이 어려웠나 봐요.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말이 좀 어려웠나 봐. 다시 말해서 즉 비슷하면 that is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it means the extractions of more fuels. 더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and low materials from the mouthful of food. 우리가 입 한 입에 해당하는 걸로부터 그 한 입 음식에 해당하는 범위로부터 어떤 더 많은 에너지나 그 다음에 로우 메터리얼을 끄집어낸다. 또는 많은 원료를, 이걸 원료거든요. 원료를 추출하는 행위를 얘기한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더 많은 양을 먹게 된다는 건 틀려요. 이해됐지? 이거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한 입 먹었을 때에 대한 추출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증가한 거야? 즉, efficiency. efficient. 효율이 증가하는 거죠. 효율 증가를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에서는. 자, this is especially 특별히 뭐에 맞냐면 important for mammals.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어디서 중요하냐? 바로 포유동물에서 중요한데요. 왜냐? 하면 they hit their body from the within이야. within을 동그라미 치고 물음표 한번 쳐보세요. 이건 설명을 좀 여러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봐봐. 얘들아. 왜 하필이면 포유동물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 야, 사람 만약에 이게 주변이 차가워져 사람의 혈액의 온도, 사람의 어떤 체내 온도가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니? 시체죠. 죽은 거거든. 그거는 42도도 마찬가지야. 40도, 41도 갔다 오면 솔직히 심장이나 근육은 버티거든요. 왜냐면 심장이나 근육은 여러분 알겠지만 뭐 50도, 60도 버텨요 사실은. 근데 뭐가 못 버티냐면 여기가 못 버텨. 뇌가 못 버텨. 그래서 꼬맹이들이 간혹 가다가 어떤 이유가 없이 그냥 열이 확 오를 때가 있거든요. 애들이 열 잘 오르거든. 그때 응급실 많이 잘 부르거든. 애기들 부르거든. 그때 병원에 갔는데 요즘은 몰라. 옛날에는 그랬어. 아마 지금도 그럴 거야. 애가 열이 너무 안 떨어져. 또 애한테 약을 줄 수가 없지. 센 약 줄 수가 없지. 어떻게 하냐면 애를 들렀다가 얼음물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경기를 키거든 애가. 근데 그 팔을 떨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열을 내려뜨려야 돼. 인간은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 동물이거든. 반대로 인간은 온도가 유지할 수 있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북극에 가면 체온이 30도로 변해요? 20도나? 아니죠. 너희가 아프리카에 가면 체온이 50도로 변해? 안 변해. 근데 뱀은 변한다. 그래서 뱀같이 온도가 변하는 동물을 변온동물, 사람같이 포유류같이 온도가 36.5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참고로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호메오시스타시스라는 표현을 써요. 시스타시스. 안 내워도 되겠어요, 보면은. 호메오시스타시스. 이게 항상성이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36.5도 유지하죠. 즉, 기본적으로 이게 정온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가 유지되는 거. 그럼 온도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온도가 유지되는 얘기는 외부의 온도를 빌리지 않고 내 내부에서 체온의 에너지로 쓴다는 거지. 지방이나 그런 거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뒤에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분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지? 정확히 말하면 익스트라 에너지예요. 맞죠? 그 익스트라 에너지가 어디서 왔지?
추행에서 왔어. 만약에 뱀처럼 쉽지 않고 삼키면 에너지를 추출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을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잘게 씹죠? 그럼 소화효소가 더 달라붙어가지고 분해가 잘 되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단위 시간당 효율적으로 많이 얻었지. 그럼 그 에너지 가지고 뭐 하냐는 거야. 온도요. 그래서 chewing gives memo. 이 씹는 행위가 인간한테 뭘 줬냐? 바로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에너지? 어떤 에너지? Need to be active not only during for the day. 낮 동안의 활동적일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버돌소 어디까지? 쿨 나이트까지. 왜? 사실은 온도가 더운 낮 같은 경우는 그냥 에너지를 받아. 태양으로도 받겠지, 영 에너지를. 그죠? 근데 밤에는, 지금 같은 밤에는 어떻게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죠? 근데도 가능해. 왜? 씹어서 여분의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이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to live, 잘 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추운 지역. 여기 클리메이트는 기후지만 쉽게 말하면 지역을 얘기해요. 에어리어나 리전을 얘기하죠. 의미적으로야. 의미로 그러는 거야. 의미로. 그 지역에서 그 기후를 가진 곳에서 머물죠. place with changing temperature. 뭡니까?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 부분에서 내놓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봐봐. 밤까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는 추위에도 어느 정도 버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봐. 여러분 북극이든 남극에 뱀 살아요? 안 살아요? 뱀 못 살아요. 사람은 살죠. 또는 사람 말고, 북극곰 살죠. 남극 펭귄이나, 펭귄은 빼자. 조율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가 가능하다? 지금 포유동물은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에너지에 대한. 포유동물은 다 씹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용이. 그럼 전부 다 얘기가 뭐로 시작했어요? 다 씹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하나 기억 한번 해봐봐. 오케이. 그 다음에 It also them to sustain higher energies of activity.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한대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캐치는 좀 해두면 좋겠죠. And travel speed to cover the larger distance. 더 이렇게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는 그런 스피드로 여행을 한다는 얘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널리 그 분포가 퍼져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퍼지다는 얘기니까 wide spread. 그 다음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런 표현 가능하죠. 우리 이 포유동물은 세계 곳곳에 다양한 기후에 스며들어 있다 이런 말 가능하죠. 스며들다, permeate. 이런 표현들 캐치 한번 해봐요.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다른 종들보다 여러 지역에서 넓은 지역에서 사는 게 좀 우월하다, 우세적이다 이런 표현 가능하거든. 우리가 얘기하는 우세한 프리베일링.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우세하다. 이어 가봅시다. and 뒤에 가면 그리고 avoid predator.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 사냥하는 것들을 피하고 capture prey, 먹이를 잡으면서 make and care for their youngs, 그들의 어린아이를 기르죠. 여기서 make and care는 합쳐서 기르다, 양육하다니까 raise라는 표현이나 합쳐서 아니면 rear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기르다야. 양육하다. 아니면 이런 표현 가능하죠. 영양을 공급하면서 기르는 걸 nurture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nurture도 가능하죠. 자, 한번 보시고요. 결론. 자, 포유동물은 are able to live in a incredible variety of habit.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서식지에서 산대. 툰드라부터 살고 그 다음에 안타르틱 팩 아이스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북극의 북쪽의 툰드라부터 남극의 유빙까지 deep open sea to high altitude 깊은 바다부터 높은 이 산이 있는 꼭대기까지인데 너 그거 아니?
그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산 있잖아요. 사람 잘 못 오르는 산. 누가 꾸역꾸역 오르냐? 염소가 꾸역꾸역 올라요. 그거 본 적 있니 혹시? 선생님 내셔널 지오그래피 자주 보거든요. 이게 발굽이 이렇잖아. 요 발굽 반 정도 닿을 만큼 해가지고 절벽을 올라요. 이유는 뭐냐면 절벽에 있는 그 암염이라고 하지. 소금 핥아 먹으려고. 그거 본 적 없어 한 번도? 되게 많어. 되게 잘 타. 되게 잘 타. 사람보다 더 잘. 왜냐면 발굽이 진짜 그 산약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한번 검색 한번 해봐요. 보면은 산약이라고 뿔이 약간 이런 느낌의 애가 있거든. 아니 이렇게 약간 이런 크기 순양이 보통 이런데 뿔이 큰 걸로 해가지고 얘네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암벽 등반을 한번 타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방방 곡곡 구석구석 뭐 있다? 퍼져 있다는 얘기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그렇지. 그럼 온도를 어떻게 유지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씹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뭐야? 추가 나야 돼. 그래서 무조건 이 글은 추잉이라는 행위에서 여분의 에너지를 통해서 온도 유지. 온도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가 뭡니까? 적응에 대한 얘기야. 그치? 딱 여기 그 말이 나올만 해요. 어댑테이션이란 표현은 충분히 나올만 해요. 어느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다고, 온도 면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rainforest and desert, 우림 지역에도 있고요. 야, 사막에도 사막 여유가 있잖아. 낙타도 있고. 그죠? 그리고 in no small measures because of their teeth. 그들의 이 때문에. 그래서 이는 씹음을 얘기하죠. 이 때문에 아주 작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여기에 나오는 그 산 꼭대기까지의 in no small measure라고 해서 아주 작지 않은 부분까지도, 작은 부분에서 작지 않은 어떤 부분까지도 그게 이빨 덕분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용에서는 여기까지 같이 한번 캐치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이 no small measure가 어느 정도란 표현이거든. 부사구거든요. 즉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씹는 저작 행위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 그렇게 넓은 범위에서 자라게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적응을 잘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됐까? 잘 살겠지. 잘 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번성한 거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개체수가 증가할 거니까 아무래도 딴 거에 비해서. 그럼 보자. 일단 번성이란 표현하면은 thrive, 그 다음에 prosper, 그 다음에 flourish. 그리고 만약에 좀 문제를 여러분들 좀 어렵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좀 어려운 단어를 주기도 해요. proliferate까지.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점 가봅시다. 한번. 26번이죠. 자, 26번 봅시다, 한번. 자, 본인. 자, 1867년에 태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사라 breed lovers was an American businesswoman and social activist. 미국의 사업자이자 미국의 활동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26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일화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야기에 대한 얘기야.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얘기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봐봐. 자, orphaned at the age of 7. 7살 때 orphaned였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orphanage라는 표현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orphanage가 뭡니까? 그러니까 고아원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7살의 나이에 고아가 되었다는 표현이니까 이걸 PP 형태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 의지로 고아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수동태로 고아가 된 거죠. Her early life was marked by hardship. 어려움으로 찍혔다가 지겨이거든. 즉 뭐야? 고난으로 이어졌다. 고난으로 특징이 되어 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은 거거든요. 여기에 hardship이 나왔어. 어렵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뭐야? 비슷한 표현에 difficult. difficulty. 그 다음에 trouble.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점수를 좀 안 주고 싶다. 그러면 나오는 좋은 표현이 있어. 역경이란 표현이거든. A로 시작해요. 얘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마이너스로 안 보여서 어려워요. 이 문제가. 뭐냐? adversity. 오케이. 조심해요. 자, 가보자. 자, 그래서 어디 가면, 그래서 엄청 힘들게 살았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봅시다, 한번. 오늘 힘들었다고 하는데. 자, 1888년에 she moved to St. Louis, 세인트 루이스로 이동을 했어. Where she worked as a washerwoman for more than a decade. 10년간 washerwoman, 세탁부로 일했대요. 세탁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콤마다 마이인즈 분사구문 earning money, earning barely more than dollar a day. 하루에 1달러밖에 벌었대.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barely라는 표현 때문에 1달러가 작은 양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를 봐야 되거든. 돈을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야, 월급이 180이래. 이거 어떻게 살아? 그죠? 근데 치킨 3,000원이야. 그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25년 전에 그랬거든.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월급이. 그죠? 이해 안 가죠? 얼굴 180 갖고 어떻게 살아? 150 어떻게 살아? 근데 치킨이 3,500원이에요. 그럼 살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비싼지 안 비싼지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거는요, 그 당시를 봐야 돼. 근데 아니면 부사구 표현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대열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이 많지 않은 걸로 의도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during these times, 이 시간 동안에 long hours of backbreaking labor, 기가 막힌 표현 나왔다. 허리가 끊어지는 노동. 우리가 뭐 허리가 끊어지겠네 이런 거 있죠. 허리가 참고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요? 많이 아플 것 같죠? 죽어요. 죽어요. 옛날에는. 요즘에야 뭐 여러 가지 시술이 좋으니까 좀 옛날에 허리가 끊었다. 죽는 거야. 그럼 허리가 끊어진 거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해? 진짜 허리 요자에 끊을 절자를 써가지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 표현. 요절이라고 하죠. 죽었다는 얘기죠. 젊은 나이에 죽으면 우리가 요절했다 그러잖아요. 그치? 그걸 의미하거든. 내 말은 그만큼 힘들어. 얘 뭐에는 왜 나왔어, 얘. 저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 의미로 보면 그랬어. 이 백브레이킹이라는 표현, 레이버라는 표현이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이 고통의 노동을 수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요. poor diets, 이렇게 잘 못 먹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머리가 빠집니다. 몰랐죠? 영양실조가 제일 크기도 해요. 사실 보면은. 물론 이제 남성이 안드로겐 탈모도 있지만. 자, 봅시다. She tried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That was available. 할 수 있는 건. 그러나 성공이 없었다. 물어볼게요. 이건 뭘 얘기할까, 여기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거 일 아니죠? 이거 뭐야? 뭐 하는 노력이냐, 지금? 머리 나는 노력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럼 열심히 일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성 못한 거야? 그게 아니야. 이거 지금 머리 빠진 거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내용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모든 건 다 그녀가 뭐 해서 그래? 힘들고 피곤해서 그렇죠. 힘들고 피곤하다는 표현, 제일 쉬운 표현은 tired이긴 하지만 어떤 표현이 있을까? exhausted. 그리고 수고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 worn ou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worn out. 참고로 worn은 뭐의 피평이냐면 wear의 피평이에요. 무슨 우리말로 말하면 직역하면 뭘까? 이제 구멍 뚫린 거야. 너덜너덜해진 거야, 사람이. 그럼 피곤한 거죠. 그래서 피곤하다는 표현 같이 가능하니까 캐치 한번 해봐. 자, after working as a maid for the chemist. 지금 화학자의 가정부로 일했거든요. She invented a successful hair care product. 뭐야? 헤어 케어 제품을 성공적인 모발 관리 상품을 출품했어. 그리고 sold it across the country.
그거를 해외로. 그러니까 across the country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마 내용 확인 가능할 때는 전국에 판매, 전국에서 걸쳐서 판매했대요. 해외가 아니라. not all, 여기서 그러니까 country에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그 지금 여기 있는 국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not only. 자, not only가 나왔으면 버돌수가 똑같이 나오게 돼요. Not only did she sell, not only 그녀가 팔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누구도 고용했고 누구도 훈련시켰냐? 많은 여성.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활동가라 그랬잖아. 지금 아까는 사업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활동가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s sales against for shares of the product. 그리고 그 이윤을 공유했어요. 몫을. 그래서 in the process she became the American, 미국의 첫 번째로 여성의 백만잘라가 되고요. 이건 뭐에 대한 거야? 사업자의 면모죠. 자, 그리고 뒤에 she gave black woman. 이 흑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는 흑인들에게나도 준 거야. 뭘 준 거냐? 기회를 준 거예요. 이렇게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거꾸로 이런 걸 서술형 내버리면 되게 골치가 아프긴 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속도에서 빨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9번 가봅시다. 한번. 자, 29번 가보시면 자, each species of animal, 각각의 동물 종이 can detect a different range of odor 돼 있어. 이 단어가 요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는데 odor라고 해서 냄새를 얘기해요. 비슷한 표현 뭡니까? smell. 그리고 olfaction. 주로 이제 향수와 관련된 냄새를 얘기할 때 olfaction 편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단어 깊게 보세요. 냄새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냄새의 어떤 다른 범위를 감지할 수 있는 동물이 있대요. No species. 자, 어떠한 종이지?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부정어는 무조건 동사로 보내야 해석이 돼요. 자, 어떠한 종도 디텍트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All the molecule, 모든 분자를, 잠깐 분자 물음표 쳐볼게요. 얘들아, 후각을 보통 물리적 감각이라고 해요? 화학적 감각이라고 해요? 후각을? 왜 후각은 화학적이지? 왜 후각은 화학적이죠? 보는 건 물리적이거든? 보고 듣는 건 물리적이야. 진동이나 여러 번 시각적 정보를 보는 거니까. 근데 냄새와 맛은 다 화학적이라는 표현이 있어. 왜? 외부 입자가 내 혀나 내 후각신경을 건드려 들어가야 되거든. 예를 들어 방귀 냄새가 나. 교실에 이제 학교 교실에서 방구 냄새가 나. 그거는 어떤 침류가 이제 방구를 껴서 방구 분자가 뿅뿅뿅 보이지 않는 분자가 와서 내 코의 후각세포를 건드렸거든. 거기에 수용됐기 때문에 냄새를 나는 거야. 따라서 화학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그런 건 아니겠고 이제 방구탄. 너희 문방구 그런 거 이용 안 하죠? 옛날에 혹시 방구탄이라고 몹쓸 장난하는 애 있었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방구탄?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밟으면 터지거든? 근데 이게 쾅이 아니고요. 부풀어 올라. 그러면서 달걀 썩은 애, 황화수소 집어넣어가지고 달걀 썩은 애가 났거든? 그러니까 폭탄이라고 해서 옛날에 막 테러 많이 했어요. 꼬맹이들이. 여러분들은 그렇진 않겠죠. 자, 그죠? 그죠? 그래서 맨날 펑 터트리고 도망가고 막 했었거든, 애들이. 자, 그래서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스님 학생 때였거든요. 자, 가보자. 오케이. 자, 뒤에 가보시면. 그래서 that are present in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그 분자를 모두 다 감지했어요. 왜 분자가 있는지 알겠죠? 후각세포니까, 냄새니까 분자 얘기가 나와야 돼요. in which live, 그게 살고 있는, 여기서 직역하면 살고 있는 거고, 의역하면 그 환경에 있는 이야, 그냥. 냄새 분자가. 그 있는 걸 모두 어떻게 다 감지해요. 내가 코가 무슨 뭐 화학적인 무슨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There are some things that we can smell. 어떤 건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거든? 근데 어떤 건 다른 동물이 할 수가 있고 그 반대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냄새에 대한 감지가 종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냄새를 감지. 어쨌든 디텍트 해야죠. 디텍트는 잘 생각해보면 센스 계열이지, 여기서는. 그치? 냄새를 감지하는 거니까, 센스. 그럼 기본적으로 냄새를 잘 맡는 친구들은 성향상 뭐한 친구들일까? 냄새에 대해서 이거 하다. 미음 기억하다. 나올만 하죠, 이거. 응, 잘 느끼는 거니까. 그치? 영어로는 뭐야? sensitive. 민감한. delicate. 민감한. susceptible.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민감한 거야. 냄새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은. 근데 알겠지만,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후각세포가 재밌는 게 있어요. 금방 지쳐요, 얘가. 그래서 본인 방구 냄새가 독한지 아무도 몰라요. 뭔지 알겠죠? 본인 익숙해지다 보니까, 본인 거는. 자, there are also differences between the individual. 이게 개인마다 다르거든. 봐봐. 여기서는 동물과 그 다음에 우리를 비교했죠. 이 냄새를 누가 맡고 못 맡고에 대해서. 근데 사람 간에도 차이가 있어요, 냄새가.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 바로 냄새를 맡는 능력. 그리고 how pleasant is it. 그 냄새가 얼마나 좀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쁘다지만 쉽게 의미하는 건 preferred 또는 favorable이야. 너 좋아하는지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 냄새에 대해서. 예시가 바로 나와요. 여러분 이거 다 동감할 거야. 많은 사람들은 맛을 좋아하는데요. 뭐야? 코리앤더 맛. 참 코리앤더가 무엇이 압니까, 여러분들? 코리앤더? 모르죠. 야, 이거 호불호 갈리는데. 민트 초코가 더 갈리는 게 있어. 힌트. 쌀국수. 고수요. 고수 먹니? 나도 올려줘. 나도 안 먹었거든? 진짜 비누 맛 나요. 비누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진짜 비누 향이 막 나지, 그치? 근데, 한 빠지면 또 좋아해요, 또. 네.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고수를 싫어하거든?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은 뭘 먹어요? 고수보다 더 독한 걸 먹어요. 뭡니까? 깻잎 먹어요. 깻잎 맛있지? 별로야? 별로야? 나뭇잎이야? 깻잎 별로야? 외국 애들은 깻잎이 우리나라 사람 고수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해요. 향이 엄청 강하대. 근데 우리는 모르지, 그거, 그치? 이게 종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향신료에 적응하는 게. 약간 그 얘기 하는 거야, 선생님,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냄새 하다가 갑자기 왜 맛 얘기하니? 얘들아, 냄새랑 맛이 매우 관련이 깊죠? 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코 막고 먹으면 사과랑 그 다음에 양파 구분 못하는 거 알죠? 한번 해보세요, 친구야. 실험 한번 해봐. 눈 가리고 코 막고요. 양파, 사과 먹으면 구분하기 진짜 어려워요. 둘 다 수분이 많고 그러면. 근데 한쪽은 코를 여는 순간 딱 하겠지. 그럼 양파고. 코를 하는 순간 그럼 사과예요. 오케이? 똑같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기억해둬야 돼. 우리가 맛이라고 하면 테이스트지만 실제 여기서의 맛은 얘보다 이게 더 강해. 우리 향과 맛이 합쳐진 거를 뭐라고 얘기해, 우리말로? 들어봤어? 이 표현 많이 나오는데 풍미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지? 영어로는 뭐예요? flavor. flavor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flavor. 그래서 이게 칠란트로라고 알려진 건데, while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약간 비누, 이게 똑같나 봐요. 비누 냄새 난대. 소피에서 비누나 불쾌한 냄새가 안 나는 거야, 보면은. 나중에는 안 넣으면 못 먹어요. 나 진짜 선생님도 보수 되게 싫어했는데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먹다 보니까. 어쨌든 This effect has underlying genetic. 그렇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종마다도 차이가 사람마다 차이 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어떤 요소로 봐야 돼? 환경적인 걸로 봐야 돼? 아니야. 이건 뭐로 봐야 돼? 유전적인 요소로 봐야 돼. Compound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gene. 유전자가 다르니까. Controlling our sense of smell. 뭐야? 우리의 냄새 감각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다르지 않을까로 보는 거야.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고수를 싫어하거든. 보통. 그러니까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수를 많이 먹어보던 사니까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고수가 안 맞는 거야. 또 우리나라 안 맞는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우유 안 맞거든. 흰우유 안 맞거든요. 먹으면 설사하게 돼 있거든.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젖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런 게 좀 있어. 어쨌든 이런 것처럼 각자 유전자가 다른 거. 환경 요소가 아니야, 이거는. 오케이, 캐치했어. 그래서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selection of the scent. 자, scent까지 나왔다. 좋다. 이거 스킨트 아니요? 센트예요. 뜻이 뭡니까? 향 중에 좋은 향. 향기. 향기의 선택인데 어떻게? Detected by the given species. 우리가 어떤 종이 감지한 이런 향기를 지금 골라봤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의 냄새가 인식되는지를 봤어. 이것이 will depend on animals ecology. 동물의 생태에 달려있대. 무슨 말이냐? 어떻게 동물이 살아왔는가에 대한 거에 따라 다르 또는 어떻게 동물들이 그 집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식하냐 이런 것들이 그 동물이 살아온 생태나 이런 것들과 관련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뒤에 가보시면 response profiles of the each species. 각각 종의 이런 반응하는, 여기선 반응이죠. 왜냐면 좋다 싫다라고 선호를 나타내는 것도 기본적으로 반응이잖아요. 선호도. 반응이니까. 이렇게 지금 선호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파일링, 여기에 나오는 도표 같은 것들은 will enable it to locate the source of the smell. 냄새의 어떤 원천이나 이런 것들을 위치시키는 도움을 줄 거래요. 어떤 냄새인데요? 연관이 있는 거야. 그것과. 그리고 and to response 그에 따른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가 있겠지. 예를 들어 한국 인종은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한다. 외국 인종들은 깻잎에 대해서 극혐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란 얘기를, 그 유전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냄새 감지에 대해서. 즉 냄새 감지가 각 종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유전으로 기인을 하든 환경으로 기인을 하든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캐치 한번 해보세요. 지문은 조금 좀 번잡하기는 해요. 글 자체가. 캐치해보시고 30번 가봅시다. 한번. 자, 30번 볼게요. 자, 최근의 연구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진화하는 거죠. 인간의 관계가 진화하는 거야. 뭐와 함께? 개와 함께 진화하는, 개와 함께 하는 그런 관계가 진화하는 것이 change the structure of the both species. 잘 봐야 돼. 왜 보스야? 개와 인간 둘 다의, 봐봐, 잘 봐야 돼. 스트럭처가 바뀌는 거예요. 야, 스트럭처라고 얘기하는 거는 멘탈적인 부분이야? 피지컬적인 부분이야? 이거 피지컬이야. 이렇게 봐야 돼. 멘탈 아니야. 이거 멘탈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강아지를 돌보니까 뭐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를. 진짜 바뀐 거예요, 뇌가. 그래서 여기서는, 스트럭처겠지만, 실제 말하고 싶은 건 어떻게? 피지컬. 물리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야, 실제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볼게요. one of the 자, 그렇지. 그러니까 피지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죠? 적어줬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구조가. 이런 피지컬한 어떤 변화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caused by the domestication. 뭐에 의해 발생한 거야? 가축화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It's a reductions. 감소한 거죠. 뭡니까? 뇌의 크기가 감소했어요. 어쨌든 뇌가 감소한 거는 심리적으로 바뀐 거야? 구조적으로 바뀐 거야? 그치? 구조지. 물리적으로 바뀐 거란 말이야. 뇌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얼마 정도? 말 같은 경우는 16%. 그 다음 돼지는 34%. 꽤 줄어들었다. 범위가. 그쵸? 그런 다음에 강아지는 10에서 30% 정도 감소했대요. 뇌 크기가. 일반적으로 뇌 크기가 감소했다는 걸로 볼 수 있을까? 얘들아, 알겠지만 사실 가축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친구한테 이 가축아 그러면 별로 친구 싫어하겠지. 왜 가축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그럼 가축의 정반대인 야생의 의미는 조금 더 좋은 의미인가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환생한다고 하면은
야생의 개로 태어나고 싶어요? 늑대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반려견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갈리면 다 대부분 야생 얘기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아닌가? 반려견도 개팔자 상팔자니까. 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왜 여기서 지금 이제 뇌의 크기가 줄어든 거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럼 뭔가 도메스티케이트에서 뭐 부정적인 얘기가 생겨났더라 했어요. 왜냐면 특히나 34%가 줄었으니까 3분의 1을 준 거니까 뇌세포가. 그리고 10에 30%는 강아지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있는 이 바로 뭐야? 뇌 사이즈의 변화. 그래서 감소. 그래서 이 글은 감소라는 게 핵심 포인트 키워드예요. 그죠? 뭘 알고 있어요? diminish. 노인들. 그리고 여기엔 딱 맞는 거죠. 왜냐면 뇌 크기가 전반적으로 쪼그라든 거니까 슈링크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해체 한번 해봐요. 참고로 얘가 나을 것 같아서 명사로는 슈링키지라고 해요. 해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뒤에 가보시면 자, this is because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Once humans started to take care of this animal 이런 동물을 돌볼 것을 계속해서 하면 여기서 돌본다는 얘기는 말이 좋아 돌보는 거지 쉽게 보면 domesticate예요. 이거 가축화예요, 이거 그러니까. They will no longer need variation brains. 다양한 뇌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라고. 기본적으로 돼지가 만약에 음식을 찾아 먹어야 돼. 멧돼지 기억하시면 돼요. 멧돼지 사실 알겠지만 거의 목숨 걸고 음식을 먹지. 농가에 내려와서 먹을 때. 그죠? 목숨 걸고 그래, 걔네들은. 알겠지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막 파면서 막 왔다 갔다 거리는 친구랑 집에서 편안하게 사료 주는 친구랑 누가 더 편해요? 사료가 더 편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뇌의 특징이 있어요. 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플라스틱 시스라 그랬나? 가소성이라고 들어봤지? 뇌는 변한다고 했잖아. 우리 말 좀 기억하잖아. 가봐. 그럼 기본적으로 뇌는 자극이 없으면 성장해요? 아니면 퇴화해요? 퇴화해요, 뇌는. 그래서. 뭔지 알겠죠? 이걸 쓸 필요가 없으니까 퇴화해버린 거야, 그 기능이 쉽게 말하면. 이해 갔죠? 그래서 더 이상 다양한 뇌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사이즈가 감소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내가 따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주어지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Animal who were fed and protected by human. 인간이 지켜주는 동물은 어때요? Did not need many of the skill. 기술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기술은 뭐 하면 돼? 입 벌려서 씹고 먹기만 하면 돼요. 내가 발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실 인간도 그렇게 기대 안 해. 만약에 내가 가축으로 기르는 동물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부담스러울 걸 주기. 그렇지 않을까? 도사하기가 쉽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러분은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를 보지만 실제 돼지는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걔가 죽어야 돼요. 그럼 걔 죽일 때 걔가 고민을 하고 지적이면서 주인을 알아보고 그럼 어떻게 걔를 잡아요? 마음이 아파서. 그치? 그러니까 도축업자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 뇌가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뇌 기능, 정확히 말하면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이렇게 인간의 사료를 공급을 하는 그런 동물들은 did not need many of skill. 기술이 필요 없어요. required. 뭐야? 요구된 건데 by the wild ancestor. 고대의 야생 조상이 요구를 했던 것들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상실을 하죠. 잊어버리지. 뭘 잃어버려요? 그들의 part of the brain related to the dose capacity. 그런 능력은 어떤 능력이야? 야생 동물의, 야생의 조상들에 의해서 요구된 그 기술이요. 이렇게. 이게 능력이겠죠. 뭐냐? 잊혀왔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오케이, 켈론. Similar progresses occurs to 보면. 야, 인간은 예외일까? 얘들아, 보자. 인간도 감소했어요. 뇌가. To seem to have been domesticated. 뭐냐? 누구에 의해서? 이거 잘 봐야 돼. 오해하면 안 돼? 늑대에 의해서 길들여진 걸로 보이는데. 이 말 이해 가요? 잠깐만, 물음표 하나? 인간이 늑대를 길들여요? 늑대가 뭐냐? 늑대죠. 늑대가 인간을 기울여요? 야, 일반적으로 위에 게 맞지 않아? 이 그럼 밑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 어떻게 늑대가 길러? 늑대가 우리를 가축화해. 우리가 늑대 가축이니? 뭐 이상한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것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10,000년 전에 강아지의 역할은 만들어졌어. 인간 사회 안에서. 이 말 이해가요? 너희도 알겠지만 인간이 그 늑대를 길들여서 늑대를 개로 만들었죠. 만든 거야 그거. 계속해서 먹이 주고 기르고 기르어서 견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간이 견종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인간도 슈랭크. 슈링크드 말고 슈랭크로 기억해두세요. 과거니까. 슈랭크 과거야. 슈링크 과거야. 슈랭크 이거 과거야. 10% 정도 감소했대. 왜 그럴까? 그 전까지는 인간이 직접 가서 먹이를 찾든 경계를 하든 경계를 보여든 그래야 되지. 인간이 직접 했지. 냄새도 맡고. 냄새도 맡았을 거야. 막 비냄새도 맡고. 너희 비냄새 아니? 비가 오기 전에 땅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럼 우리 모르죠. 우리 모르죠. 근데 강아지는 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 다 강아지한테, 늑대한테 맡긴 거잖아. 이 말 이해가? 맡기면 능력이 감소하는 거야. 잘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맡기다예요, 능력을. 맡기다, 위임하다가 되겠죠. 일을 맡기거나 위임을 하면, 즉 일을 내가 주면 그만큼에 대한 거는 내가 능력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맡기다, 위임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특히 위임을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표현은 얼롯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할당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런 표현들 정도만 간단히 캐치해보고 이 의미를 잘 해봐. 맡기다, 그 다음에 위임하다라는 그런 표현 정도만 우리말로 일단 캐치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뭐 할당이란 좋은 표현도 있지만 내 걸 나눠주는 거예요. 캐치 해보시고요. 다음 31번 가봅시다. 한번. 잠시 1번. 자, 보자. There is nothing more fundamental than the human spirit이야. 이런 거 장난 조심해야 돼. Nothing more than이거든? 뒤에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다는 거 직역이죠. 무슨 말이야? 인간 영혼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다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능력에서. 뭐보다? 움직이는 것보다. 그럼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인간의 더 큰, 어떻게 보면 욕구나 더 큰 어떤 근본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제일 근본적이란 얘기야? 이동하려는 욕구요. 어디서? 인간의 정신에서는. 이동하려는 욕구가 가장 근본적인 욕구다 얘기하는 거야. 모바일의 핵심이야. 참고로 모바일은 형용사니까 명사 형태도 기억해둬야 되겠죠. 명사 형태 어땠습니까? 모빌리티예요. 이동성이야. 자, 이 먼저 볼게요. 어떤 얘기인지 봅시다. It is intuitive force. 자, intuitive 뜻이 뭡니까? 직관적인 거죠. 직관이라는 건 내재된 거니까 더 근본, 직관 같은 거야. 직관적인 힘이래. 뭐가? That spark out information.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직관적인 힘이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open the pathway. 길을 열죠. 뭐냐?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거다 얘기하는 거야. 뭐가? 바로 모바일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모바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바일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뭐 교통, 수송부터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겠죠. 그죠? 모바일이라는 얘기, 움직임이라는 얘기니까. 보자, 뭐 어떤 얘기인지. It is a catalyst. 자, 밑줄 쳐보죠. 촉매제. For the progress and personal freedom. 여기 나오는 이 그 프로그레스, 진척, 그 다음에 진보를 위한,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위한 하나의 촉매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촉매가 뭐지?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 이거 과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야, 촉매가 반응을 일으키니? 아니야. 촉매는 결정인자가 아니야. 다만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인자지 원래 결정 요소는 아니에요. 그거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밑줄 치시고 이게 모바일이죠. 관련된 단어가. 그 지금 이렇게 운송 시스템, 이런 대중교통이 has been vital to that progress. 무슨 말이냐? 중요하대요. 뭐냐? 그것의 발달과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For more than 2century, 200년. 지난 2세기 넘게 그 진보와 자유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능하죠. 이 돼가 아닌데. 미안해요. 자,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어로 뭡니까?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된다, 필수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해 보시고요. 자, 잠깐만. 자, 그래서 뒤에 얘기를 해보면 Transportation industry, 그 운송산업이 has always done, 항상 done more than, 더 많은 걸 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보다? Carry travelers from the one destination to another. 한 여행객을 요 자리에서 자기 자리로, 저기 자리에서 여기 자리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왔대요. 그럼 뭔지 얘기해야죠. It connect, 바로 뭐냐? 사람, 장소, 가능성을 뭐 했다? 연결이요. 사실 아까 나왔던 모빌리티 핵심은 연결이야. 그러니까 연결사에, 우리 초연결사에 많이 이게 나오잖아. to 뭐에다가 it provide access, 접근을 제공하죠. 접근을 제공하죠. 뭐에? to what people need, 사람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 그들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 그 다음에 것 나왔죠. 뭐 하는 것? They aspire to become,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열망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 접근을 하게끔 도와준다, 이런 얘기죠. 자, 뒤에 가보시면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it grow communities, create job, strengthen the economy, expand the social and commercial network, save the energy, and help 나오죠. 일단 이거 중요해 보세요. and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며치시고, 이거 나열된 거야. 그러니까 나열된 거 하나씩 해석만 하고 내용 파악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일단 내용에서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직업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나 어떤 커머셜 네트워크, 상업의 네트워크를 지금 확장하고요. 그 다음 세이브 타임 앤 에너지, 시간과 돈을 아끼고, 마지막으로 수백만의 지금 사람을 더 좋은 삶을 살게끔 기여한다는 얘기야. 여기선 도와준다지만 어떤 느낌에서는 기여가 더 강해요. contribute. 기여와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답 32번 가봅시다, 한번. 자, 32번이요. 자, 비즈니스 컨설턴트 프랑 나오고, 프랑 요한슨?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메디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일단 이 용어죠. 메디치 효과. 뭔지 모르지만. 용어가 나오니까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당연히 해둬야 되기는 해요. 이 용어가 뭔지 가봅시다, 한번. 자, as emergence. 이 단어를 조심해야 돼. 장난질 너무 치고 싶어. 왜? 야, emergence 말고 emergency가 있지. 이건 너희 위급 상황으로 알고 있죠. 저건 뜻이 달라요. 저건 뜻이 발현이란 뜻이에요. 발현된다는 얘기야. As emergence of the new ideas and create solution. 해결책을 만드는 거죠. When different background. 다른 어떤 배경식과 그 다음에 다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이게 중요하죠. 그럼 그런 것들이 함께 와서 섞이고 어떻게 보면 통합되겠죠. 통합이라고 합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combine. 근데 나는 I로 시작하는 게 좀 원해요.
알고 있어요? 통합하다. I로 시작하는 거. integrate. 이런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합칠 때, 기존 거에 대한 것을 합칠 때, 서로 함께 했을 때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함께 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걸 일으키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그냥 이거 영어로도 얘기하는데 시너지라고도 하죠.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내용을 본다면. 이어가 봅시다. 한번. The term is derived from the 15th century. 자, 이 이야기는 일단 메디치 얘기를 했으니까 메디치가 뭐인지에 대해 얘기는 해줘야 되거든, 분명히. 그죠? 물론 얘기를 간단히 했지만. 15세기에 메디치 가문인데 이 메디치 가문이 Who help ushers 안내를 지금 도움을 줬어요. 르네상스에 안내를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르네상스가 들어오도록 역할을 한 거죠. 메디치 가문이. 어디서 시작됐지? 르네상스가? 아니, 어디서 시작됐지? 피렌체에서 시작됐나? 이탈리아?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쵸?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알아보고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메디치 가문이 그걸 시작을 했다는 거야, 내용에서. 그리고 어떻게 bring together 예술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작가 데리고 오고 다른 창의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이게 뭐 한 행위야? 이게 come together 하는 행위죠. 모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arguably 그러니까 여기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거의 틀림없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논란의 여지 없이 Renaissance was a result of the exchange. 교환이야. 생각을 교환한 거야. 그런 다른 그룹이 만나서 뭐 한 거예요? interaction 한 거죠. close interaction. 명사로 쓰자. 이 컨택트 정말 명사다, 얘들아. 이 컨택트 명사예요. 클로즈가 앞에 있으니까. 서로. 자, sound familiar. 유사하게, 비슷하게 들리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비슷해요? If you are unable to diversify your own talent. 나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다양화할 수가 없대요. 기술을. 그럼 어떻게? 내가 여러 개를 배우고 싶어. 근데 잘 안 배워져. 그럴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그거 배운 사람하고 교류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having other around you. 너 주변에 그런 다른 타인을 갖는 것이 자, 별표 3개. 원래 뜻은 보상이지. 돈 받아요, 무슨? 그거 아니야. 여기서의 어떤 느낌이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힘을 빌려서 조금 뭐 하는 거야? 보완해 보는 거죠. 저기서 보상은 돈 주나 그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못했던 거에 대한 걸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더 한번 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는 사실은 보상보다는 보완이 더 그럴싸해요. 더 중요한 거. 영어로 뭡니까? 이거예요. 맨날 조심할게. 요거랑 헷갈리지 마요. 발음이 똑같아요. 위에는 뭡니까? 보완이죠. 맞아요. 밑에는 아니야. 왜? 이거 칭찬이에요, 이거. 칭찬이에요.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에서.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 Believing that all new ideas come from the combining existing notions in creative ways. 셀라봅시다. 이렇게 뒤에 거를 지금 믿는 거거든요. 모든 아이디어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식을 뭐 했다? 섞어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생각해봐. 우리가 창의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해도 진짜 순수하게 100% 창의적인 거 맞니? 아니지. 기존 거 섞어가지고 만든 거지. 섞어서 만든 거야. 함께 모여서 반죽해서 만든, 콤바인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요한이 제안을 해요. 야, 그렇지. 나올만 하지, 믹스가. 그래서. 믹스야 뭐야? 섞이다가 포인트니까 뭐가 나오겠어? 컴바인. 아까 얘기했죠? 블렌드. 뒤에 나올 텐데, 아마 블렌드는. 그래도 저거. 그리고, 야, 이거 가능하니? 밍글. 밍글은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그죠? 약간 밍글거리죠? 자, 농담이고. 뭐냐면,
이게 섞이다는 표현이고요. 이거 나오면 어려워. 야, 이게 어떻게 섞이달까? 퓨즈가 어떻게 섞이다죠? 명사 형태를 보면 바로 나오는데 퓨즈의 명사 형태 뭐야? 우리 무슨 음식이라고 해? 퓨전. 퓨전 음식이 합친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퓨즈라는 동사도 섞이다가 가능하지. 그래서 동사 표현으로 캐치 한번 해보세요. 동사 표현으로.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배경을 섞고 경험을 섞고 전문 지식을 섞어요. 뭐 하는데? 인스태핑,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스태프가 직원이니까 직원 채용에 있어서. 선생님 갑자기 직원 채용이 왜 나오죠? 야, 직원 채용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신의 이 에디시 효과를. To bring about the best possible solution. 최고의 이런 가능한 해결책을 유도하고요. 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혁신을 만드는 거죠. 사업에서. 그럼 성공하는 거죠. 즉 뭘 이용했다? 직원 고용에 있어서 뭘 이용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여러 가지인 사람을 골고루 뽑은 걸 얘기하는 거죠. 캐치해 보시고요. 결론.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게 나오면 뭐 할 때야? 메디치 효과처럼 섞여 있을 때예요. 캐치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요것만 하고 5분만 쉬고 진행해 볼게요. 자, 봅시다. 이러면 여기까지 해야 주말에 8개 하고 딱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도가, 1차 진도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보자. 자, as much as we can run. 우리가 최근이 가능한 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뭐야? 포실, 화석을 실험해서. 여기서 화석을 검증하고 실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화석을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만큼이나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y seldom the entire story. 전체 이야기를 잘 봐야 돼.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 봐봐.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 어떤 화석을 통해서. 이랬고 저랬구나. 물어볼게. 화석은 전체를 얘기해줘요? 부분을 얘기해줘요? 그렇죠. 바로 화석은 부분적인 얘기만 해주죠. 부분이란 얘기니까 파트. 부분 조각이니까 그 다음에 fraction 조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debris 처음 봤죠? 이 표현. 잔해라는 표현이거든. 잔해. 내 말은 이 세 개가 의미하는 게 전체가 아닌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빠져있는 걸 제공을 하는 거야. 화석은 다 제공하지가 않아요. Things often fossilize under the certain set of conditions. 자, 이 fossil을 사용해서 동사를 만들어서 이 뜻이 뭘까요? 화석화거든요. 화석화가 뭐지 싶은 거야, 그러니까. 화석화 되다겠죠? 하는 거 아니니까 얘네가, 그죠? 화석화된다? 이게 뭐지? 보자, 뒤에. Under a certain set of condition. 어떤 조건에 의해서는 화석화가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화석화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 글에 제일 중요한 게 fossilization이야. 선생님도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이거. 화석화, fossilization. Modern insect communities. 자, 현대의 곤충군은, 개체군들은 highly diverse in the tropical forest. 어디에 다양성이 많니? 열대지방이 많죠. 도심 지역 나방이나 모기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그죠? 종은 압도적으로 열대지방이 많아요. 그러나 최근에 어떤 화석은 이렇게 이게 포착을 하죠. 화석 기록은 뭘 포착해요? Little of that diversity. 그러한 다양성이 있다 없다? 화양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 곤충에서는 다양하지만 최근 화석 기록에서는 그 다양성이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가봐. 아니, 종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화석은 왜 몇 개 안 나와? 왜? 화석화된 건 얼마 안 되거든. 참고로 물어보자. 화석화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 뭐가 있어야 돼?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안성은. 뼈나 이런 것들.
곤충은 바깥이 외골격이기 때문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곤충하고 일부 뼈 있는 어류 빼고는 연골어류라고 하잖아. 이렇게 뼈가 말랑말랑거리는 것들은 없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화석화도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종이 화석이 돼요? 되게 중요한 거야. 모든 종이 화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종이 화석화, 포실라이즈가 안 돼요. 포실라이즈지. 포실라이제이션 할까? 모든 종이 화석화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전체야 전체가 아니야. 화석으로 남아있는 게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 얘기가 핵심 내용이에요. 뭔지 알겠죠? 실제 우리가 곤충 종은 되게 다양한데 아니 왜 근데 화석은 그렇지가 않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Many creatures are consumed entirely or decomposed rapidly when die. 그게 죽었을 때 급속하게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소모가 된대. 여기서 분해 및 소모는 뭘 의미하는 거야? 먹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가 되고 이렇게 완전히 먹히거나 즉 완전히 먹히면 뭐가 문제야? 산 때문에 다 녹아버려. 그게 곤충이나 그런 것들 녹아버리기 때문에 안 남아요. 자네가. So there may be no fossil. 당연히 화석이 없죠. 화석 기록이 당연히 없죠. 전혀. 중요한 그룹에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석에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화석에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It is a bit similar. 이게 가족 사진 앨범하고 똑같대. 그럼 가족 사진 앨범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는 거죠. 뭐냐? Maybe when you were born, your parents, 너가 태어났을 때 당신의 부모님들은 took a lot of pictures, 사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over the years, 시간 지나면 어때요? 사실 봐봐, 부모님도 결혼하시기 전에 본인이 찍으신 사진도 있지 않을까? 그거 가족 사진에 넣어요, 안 넣으셔요? 넣으셔요? 본인이 혼자 이제 처녀 시절 때나 이제 찍었던 사진이랄지 이제 아버지가 총각 시절 때 찍었던 사진들 다 같이 찍어줘. 이렇게 가족 사진에 있어. 가족 사진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가족만 있어서 항상 알겠지만 아기 사진부터 먼저 있잖아요. 정석이 일반. 우리 집은 그런데 아기부터 먼저 있거든. 그치? 아기 때부터 먼저 있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보면. 근데 사실 독사진이 몇 개 없어. 가족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면서 대축 포토그래프 오케이시네. 종종 자주 찍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때로 they got the busy.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forget to take picture. 사진 찍어서 잊어버려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가족 사진 어떻게 돼요? Very few of us have completely photo record of our life. 우리 삶에 진짜 모든 게 다 기록이 돼요. 가족 사진에? 아니야. 몇 개는 남아있고 몇 개는 까먹어서 잊어버리고. 즉 가족 사진을 보고 그 가족의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아니지. 즉 뭐야? 전체를 본다. 부분을 본다. 부분을 본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핵심이거든. 부분을 본다는 얘기는 좀 오버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숨겨져 있는 걸로. 그치? 그러면은 뭐야? 커버드. 형수로 가볼까? 커버드, 히든. 그 다음에 조금 주의고 싶으면 크립틱을 쓸 거야. 뜻은 비밀스러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very few of us have complete photo record of life. Fossil are just like that. 뭐야? 화석은 그와 같다. 이 지문 가족 사진에 대한 글이야. 화석에 대한 글이야. 화석에 대한 글이야. 화석이 전체가 남아있지 않다. 그 부분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똑같이. 결론. Sometimes you get very clear picture of past. 과거에서 매우 상당한 분명한 그림을 얻을 거란 말이야. While 반면에 다른 시간에서는 big gap, 큰 차이가 발생할 거야. 왜? 아니 이 종에서 바로 이 종 가는데 사이가 없어. 뭐가 정보가 없어. 그러면 you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티스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뭐를 해야 돼? 추론을 해야 돼요. 이 추론이란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추론은 모든 걸 다 갖추고 확인하는 거야? 그건 확인이야. 추론은 뭐야? 정보가 부족하지만 그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추가하는 거잖아. 그치? 내용을, 추가적인 설명을. 왜? 기존 걸로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용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용에서는. 이게 33번이니? 그럼 8개 다 질문 나갔죠, 일단. 그러면